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연설을 통해 미국이나 한국이 주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런 발언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전략 무기를 전시해 놓은 상태에서 나온 발언을 화해 제스처 신호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KEI 부소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발전 전람회 연설에서 미국이나 한국 모두 주적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전체 연설의 문맥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이 현대식 무기를 갖춰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e's talking about the need to respond to South Korea's new high-tech weaponry. So he's trying to say that the problem is not Sou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war, but take that as being part of this overall presentation of new weapons.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첨단 무기들 앞에서 연설한 게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핵 억지력 보장을 대화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Certainly there are things that North Korea wants on their own terms. I think what the speech signifies is that Kim is trying to set the ground rules for any conversation, and to his mind that starts with his deterrent, nuclear weapons. 로버트 매닝 전 국무부 선임 자문관은 김 위원장이 주적은 전쟁이라고 말한 건 억지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목표는 추후 미국과 군축 협상을 벌이고 장기적으로 핵 보유국 대우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s been their goal for a long time. They want to be like Israel and Pakistan, to be accepted as a nuclear state and treated as a normal country.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심 목표인 제재 해제는 여전하다며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더 다급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정권의 어조는 전략적, 전술적 목표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best way to look at this is to keep in mind that the tone is constantly changing, depending on what the strategic and tactical goals are. The goals, however, are probably set and fixed and largely unchangeable for North Korea. But the tactics change, and when the tactics change slightly, the language in which they pursue their goals and objectives will change with it.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먼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전술적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국방발전 전람회 연설에서 강력한 군사력 보유와 주권국 자위적 활동 등을 강조한 것에 대해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력 증강 활동이 미국이나 한국과의 관계 개선 여부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북핵 협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이 단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자위권 차원의 활동이라는 이전과는 결이 다른 논리를 내세운 셈이라면서 이는 향후 북핵 협상의 구도를 핵 군축 협상으로 가져가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은 북한을 둘러싼 지역 내 군비 경쟁 현상을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끌어들이면서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압박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북한은 한국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열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한다며 김 위원장이 한국을 주적이 아니라고 직접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이 12일 워싱턴에서 만나 최근 영내 안보 상황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진행하고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진지하고 또 지속적인 외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삼갈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동북아와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또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미한 동맹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이후 미한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 취해진 중요한 조치를 인정하고 첨단 기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5세대 이동통신과 국제보건 등 핵심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30여 개의 국가들과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고위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주요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었고 미국은 관련 주의보를 지속적으로 발령해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 30여 개의 나라들과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고위급 화상회의를 13일 개최했습니다.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담에는 일본, 호주, 인도, 프랑스, 독일, 한국 등 30여 개 국가와 유럽연합 EU의 관계부처 장관과 고위 관리들이 참석합니다. 회의에선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회복력과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지불에 쓰이는 가상화폐 오용 문제를 비롯해 랜섬웨어 범죄자를 교란하고 처벌하는 각국의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랜섬웨어는 몸값이라는 뜻의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컴퓨터 시스템이나 내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악성 소프트웨어, 멀웨어의 일종으로 해커들은 이를 통해 해킹을 한 뒤 복구를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합니다. 북한은 2017년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30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지목됐으며 미국 정부도 북한 관련 랜섬웨어 공격주의보를 지속적으로 발령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12일 랜섬웨어 고위급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재무부 등은 랜섬웨어 행위자와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랜섬웨어 행위자와 인프라 교란, 랜섬웨어 지급 세탁을 위한 가상화폐 오용 차단 등을 담은 범정부적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건 북한과 같은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에런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 불법 사이버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Cyber activities like hacking and ransomware have generated now more than $2 billion US in revenue. Now, one thing that's not entirely clear is really how much of this revenue, and especially virtual assets, that North Korea has been able to either launder, repatriate, or convert back into a fiat currency. 미국은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랜섬웨어 공격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미국 재무부에 북한 자산에 대한 추가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 3천만 달러로 알려진 미국 내 북한 자산이 원비어의 부모에게 돌아갈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난 7일 미국 법원에 제출한 보호명령 요청서입니다. 오토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의 요구에 따라 미국이 압류한 북한 자산 내역을 알려줄 예정이지만 자칫 미국의 영업 비밀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는 만큼 미국 법원이 이를 보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원비어 씨 부부는 지난 5월 31일 변호인을 통해 해외자산통제실에 정보 제출용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차단된 북한 자산을 보유 중인 금융기관의 목록과 대북 제재 위반 등으로 자금이 차단된 기관들의 이름을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한 겁니다. 2019년 4월 29일 이후 재무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허가한 기관들의 목록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보호명령 요청에 일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승인을 반려했지만 조만간 해외자산통제실은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한번 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4월 아들 오토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북한 정부로부터 5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석탄 수출에 연루돼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인정받았고 지난해에는 미국의 은행 3곳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북한 자산 압류와 의회 로비 활동 등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Otto matters. We're never going to let you forget our son.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테러 자금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은 약 3,169만 달러라고 밝혀 이 가운데 어느 정도를 원비어 씨 부부가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교회 뉴스 함지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군축을 담당하는 제1위원회 회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과 기존의 핵 프로그램 등 모든 대량 살상 무기 WMD를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에 따라 포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유는 또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계속 삼가고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은 북한이 영내와 국제 평화,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수단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대화 준비에 건설적으로 반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이유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안보와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외교적 과정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동시에 유엔 대북 제재와 독자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유는 이날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해 발표한 별도의 성명에서 2017년 발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이 자국민을 살해하는 데 화학물질을 사용한 것을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